네. 그래서 막 남들 안 가는 걸 이제 가는데 저는 이준석 씨랑 잘 아는 관계에서 MBC를 개혁하고 누가 싸울 때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방통위가 파행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들어간다? 이거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요. 이거는 지지받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방통위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점점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게 정권이 이제 거의 막판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사 4명을 동시에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찰총장부터 그렇고 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사람은 뭐 나를 탄핵하라 그래서 무슨 드레피스 사건 때 에밀 졸라 같기도 하고 일단 검찰 반응부터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송경호하고 이원석이 김건희를 소환하니 만에 그래가지고 네. 마치 이 강직한 뭐 검사처럼 좀 이미지화 된 게 있었잖아요. 네네. 역시 검찰 밥그릇 걸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밥그릇 지키려고 뛰어나온다. 네. 그래서 검사 기득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이 조작날조 수사 관련해서는 똑같은 한 패거리다.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네. 그 안에서 좀 구분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 서로 싸운다고 이원석이 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싸우는 척한다고 싸우거나 싸우는 척. 쇼도 많고 윤석열 한동훈은 한 몸인데 약간 이렇게 전당대 이런 국면에서 달리 보인다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라. 쇼도 많고 실제로는 밥그릇 싸움인 거를 정의로 포장하는데 헷갈려 넘어가서 박수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벌써. 지금 한동훈도 지금 엄청 세게 나오고 있어요. 검찰 탄핵에 대해서는. 물론 한동훈은 뭐 본인이 걸려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검찰의 4명 정도를 탄핵을 하는데 사실상 근데 또 검찰 전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범 윤석열 진영의 검사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뭐 200명? 그러니까 2,000명 검사 중에서 한 200명. 그러니까 200명 검사와의 전쟁인데 그 200명이 모두 검찰의 요직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검찰 전체와의 권력의 전쟁은 시작된 거죠. 이번에도 이제 검사들 반발하는 거 보니까 총장이 하고 고검장, 뭐 지검장급 이렇게 쭉쭉쭉쭉 위기에 따라서 내려오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밌어 보이는데. 뭐 작업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계급 조직에서 작업이 들어갔다. 또 하나 볼만한 포인트는요. 법사위원회가 지난번 때는 그냥 탄핵 소추라고 말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최상병 특검 때도 입법 청문회를 했듯이 이번에도 소추를 위한 조사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그게 거네요. 사실은 이제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재판소 넘기기 전에 한마디로 이 검사를 왜 탄핵시켜야 되는지 사전 조사가 있어야지 그 조사를 근거로 쓸 거 아닙니까 탄핵성을. 지난번에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소장을 쓰는 거죠. 공소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저쪽 갖고 있었으니까 못했는데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느긋하게 가져서 오늘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야당 간사죠. 이제 피해 받은 사람 다 와라. 이 4명 검사한테 피해 받은 사람 있으면 아무나 오라고 다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증인의 폭도 확대하겠다. 누구든지 다 이제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청문회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청문회 한다고 지금 발표했죠. 재밌겠네요. 그러면 그 하루에 안 끝나고 검사 한 명당 하루씩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네요. 검사 한 명당 하루씩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뭐 검사 한 명당 일주일도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지금 법사위 딴 거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최순실 이름 바꿔서 최서원 씨 또 증인으로 참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떤 대목입니까? 이제 김영철 문제예요. 김영철 검사, 장시호 씨하고 부적절. 나머지 4명 중에 이 3명은 안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 관계는 없어. 다 관계 없는 것들이고 안건이 뭐 제가 보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던 사람들이다. 이 3명은 뭐 이화영이든 어미준 뭐 강백신하고 저 박상종인데. 그러니까 이 검찰 쪽에서 이재명 방패냐 뭐 보복수사냐 보복템 난리 치는데 요 김영철은 이재명 대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걸거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김영철은 송영길 대표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까? 이 김영철은 바로 박근혜 특검 수사의 특검제 4팀에서 바로 박근혜, 이재용, 장시호, 최순실 여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방탄이니 보복이나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딱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 영역은 아까 말한 대로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이기 때문에 보수를 잡아친 거가 돼 있죠. 네. 저쪽은 지금 신학림 위원장하고 한명숙하고 등등 이화영 어차피 범진보지정 수사가 문제가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보수 쪽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 쪽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 대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월요일 정도에 네. 범보수 지정한 지식인 한 수십 명이 이 지지하는 성명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탄핵 탄핵. 소추하고 현재는 인용하라 이런 류의. 탄핵 소추는 정당하고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그 성명서가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최순실,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 만약 국회에서 당신 나올래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적극 제가 이제 이 최순실 변호사를 알아서 네. 어제 마침 이제 접견을 간다 그래서 그거 알려줘라. 국회에서 지금 이 장시호 위증 청문회, 그러니까 김영철 청문회라는 것은 김영철이라는 검사와 한동훈이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그 장시호 위증이라는 거에 거의 90%는 최순실 관련된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시호라는 사람이 무슨 뭐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뭘 진술했겠어요? 자기 이모인 최순실 대해 증언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과 박근혜 관한 증언도 다 최순실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증이 있었다면 제일 크게 당한 게 최순실이고 만약에 위증을 밝히겠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나오지 않고는 밝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와 이재용을 치는 구도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려줘서 한번 나갈 생각이 있으면은 메모를 써서 줘라. 그럼 내가 전달해 주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메모를 써서 크게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지금 이 메모는 최순실 메모. 어제. 재밌네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방송 나가니까 이제 목요일 날 썼는데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는 내 게 아니다. 내가 장시호한테 맡긴 적도 없고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가져나왔다 그러는데 최순실은 자기 집을 가르쳐 주질 않았다. 네. 장시호는 내 집에 온 적도 없다. 이걸 하나 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집은요. 그 조카인데 이모인데 집을 안 가르쳐. 집을 수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집이 있고 서울 집을 수시로 바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꾼 집에다가 이제 모든 근거를 알았는데 장시호는 그 집을 모른다 애초에. 그래서 또 재밌는 그래서 진술이네요. 그 집은 자기 비서들이 가서 근거를 가져왔지 장시호 간 적도 없는데 장시호는 거기서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위증이라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특검은 장시호가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영상을 지금 8년째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와 최순실 재판에 연결돼 있는데, 근데 하도 이제 법원이 내놓나 그러니까 영상을 이 그림처럼 찍어서,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캡처해서 수사 보고 자료서를 제출했는데 장시호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뭘 낸 거예요? 장시호가 나왔다는 CCTV라고 써먹어서 나왔는데 다른 최서원 직원들은 보이는데 장시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최소원 없지 않냐? 장시호 없지 않냐? 장소 없지 않냐? 그럼 다시 가져와라 장소 있는 걸로. 지금 3달째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건 애초에 거짓이고 지금 수사보고서 조작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최소원은 장시호는 자기 집에 없다고 지금 이제 진술서를 보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 경제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인데 장시호가 최서원이 나한테 박근혜 집에 현찰 10억이 있으니까 그거 네가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경제공동체의 증거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 현찰을 담아놓고 공동으로 썼다. 이게 지금 위증이라고 최순실도 길기를 띄고 그 당시 박근혜도 길기를 띄고 그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박근혜.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현찰이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위증이다 두 가지가 크게. 그래서 그거를 보내줘서 안진걸 소장하고 소영길 대표하고 민주당한테 전달해서 그게 아마 김승원 간사한테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 최순실뿐 아니라 박근혜 특검 수사 때 피해받은 사람 있으면 다 와라. 그래서 나름 따라줬는지 그 당시 특검이 50번의 브리핑을 했는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규철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변했는데 일방적인 특검의 브리핑만 나갔지 수사받은 사람 입장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일종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여론에서는 없었죠. 그 박근혜 씨는 감옥 가기 전에 정규재 씨하고 장문에 한 1시간 반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기 입장 나왔어요. 근데 최순실 씨는 들어오자마자 구속이 돼가지고
아마 기억날 텐데 이 국정농단 청문회 냈었습니다. 2010년 12월에. 그래서 거기에 장시호도 나가고 뭐 고영태도 나가고 막 나가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은 거기도 못 나갔죠. 감옥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 동안에 최순실만 자기 주장을 못한 거예요. 그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우리 엄마만 억울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경청해야 될 대목은 있는 거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데 뇌물공여죄로 사실상 4명이 공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하고 안종범하고 정호성하고 최순실하고. 근데 정호성은 아예 뇌물공여죄에서 빼줬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고관대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예 비서관으로 지금 채용이 돼 있고 대통령실에. 박근혜는 3년이 돼 있고 네. 안종범은 석방돼서 지금 이 경제포럼을 만들고 있는데 안종범의 그 경제포럼에 현 정권의 장관급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현 정권하고 박근혜, 안종범, 정호성은 유착된 걸로 같이 놀고 있고 네. 오직 최서원 한 명만 이 8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있고 지금 수술하고 싶다는데 수술도 못하게 안 풀어주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한번 8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8년째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네네. 안 그래도 김영철이 위증기소했다는 혐의가 잡혔는데 위증의 피해자는 최순실이 명확하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올리는데 저는 민주당 일각에서 좀 반대가 많다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어떻게 최순실 따위의 얘기를 들려 그러는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매듭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매듭이니까 뭐 묻고 답하는 거는 국민을 제가 참 위해서도 설득을 하고 해주고 싶은데 민주당 네. 사람들에게 어쨌든 민주당이 김영철 위증교사 사건을 올렸습니다. 네네. 근데 김영철의 위증교사는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고 장시호가 진술한 거는 90% 최순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위증교사의 피해자인 최순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최순실을 안 부르겠다는 얘기는 위증교사를 안 밝히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김영철 특검을 포기하든지 탄핵을. 뭐 민주당 한둘이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이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줘야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순실은 국민들이 직접 저 사람의 육성을 들은 바도 없고 네. 얘기를 들은 바도 없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나 그렇죠. 어떤 뭐, 이미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영상 특검이 이미지. 한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들어보고 국민들과 그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그럼요. 뒷받침되는 수사 기록, 증거들 뭐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 조작 기록 다 있으니까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장시호 위증이 많이 드러났다 했었을 때 탄핵은 끝났잖아요. 난 자꾸 그걸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이러면 탄핵이 무효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저 사람들이. 무효가 어떻게 돼요? 아니 8년이 지났고 박근혜 씨가 그 사이에 지금 대통령이 2명이 아니 박근혜 씨가 지금 탄핵 무효 주장합니까? 네. 지금 윤석열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건 정치적으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불법 수사가 있었으면은 그건 그대로 처벌하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정치적 판단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범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정치적 사건은 끝난 거다 이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